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파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다들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 여러분이 막 너무너무 모르거나 완전히 막 깜깜하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개념에 대한 거는 아신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 해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개념 총정리를 저희가 좀 보긴 볼 건데요. 아주 약간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만 짚어서 보고, 그쵸? 그리고 이제 좀 최근 문제 위주로 어떤 게 나오는지 문제풀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좀 뭐 어려운 거 위주로, 그쵸? 사실 근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없어요. 바나나는요. 뭐 여러분들이 모든 개념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가정하에서라면요. 어려운 문제가 조금 있는 거죠, 그쵸? 뭐 한두 개 있고 나머지는 다 할 만한 것들이에요. 엄청 어려운 걸로 막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들겠다라는 것보다는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려운 문제를 같이 본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어려운 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기본적인 것들 여러 가지 좀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한번 문제 유형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토픽별로 볼 건데요. 우선은 역시 토픽도 순서대로가 아니고요. 그냥 빈출 순서대로 골랐어요. 제가 임의로. 그래서 올게닉이랑 리독스랑 뭐 후반부 거 좀 먼저 볼 거고요. 좀 초반 거 되게 쉬운 거 있죠. 뭐 여러분 챕터 뭐 2, 3 같은 건 사실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니까 그냥 외운 걸 써라. 로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좀 뒤로 빼가지고 빨리빨리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중요한 거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올게닉인데요. 일단 올게닉은 여러분 이름 붙이면 반은 먹고 들어가요. 코어 토픽에서는. 그래서 이름 붙이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안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쵸? 잠깐만요. 그래서 후수 기억 안 나시면은 뭐 여기 있는 내용 참고하시고요. 근데 별말은 없습니다. 그냥 이름 붙일 줄 알면 돼요. 자, 여기 있는 펑셔널 그룹 보고 뭔지 다 그냥 아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억시즌 컨테이닝 컴파운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이제 OH가 붙어 있으면은 알코올이고, 그리고 뭐 CW가 있으면은 이거는 키톤이고, 아니면 CWH 이렇게 맨 끝에 터미널 카본에 있는 경우는 알데하이드라는 거. 그리고 WO랑 OH가 같이 있으면은 카복실릭 애시드다. 얘네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이제 에스터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포커스 해주시고요. 나이트로젠 컨테이닝이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NH2로 끝나는 경우는요, 에이민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COO가 있는데 거기에 N이 있는 경우는 Ami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요. 근데 그래도 당연히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출제 비중으로 보자면은 뭐 위에 아이가 글쎄요, 뭐 90%, 밑에는 정말 가끔 나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컨덴세이션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요즘에 진짜 많이 안 나오니까 그죠? 적당히 넘어갈게요. 문제 나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름을 알아두시고요. 뭐 요 정도는 여러분 컴파운드 하나당 한 글쎄요. 각각 한 3초 정도 만에 이름이 나와야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직 그 정도 단계가 아니라면 물론 시간 재면서 3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시험 볼 때 시간 부족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런 애 보고 각각 3초 최대 5초 안에 이름 나오면 성공. 뭐 10초까지는 오케이. 10초 안에 안 나오면은 네이밍하는 걸 좀 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부러 서둘러 사지 마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이밍은요,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같이 보자. 근데 그거는 펑셔널 그룹이 좀 복잡하게 붙어 있을 때 빼고는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이제 유일하게 주요점이 뭐냐면은 이제 멀티플을 사기 많이 치는 게 예를 들어서 컴파운드 몇 개를 그려볼게요. 그랬으면 얘가 카본이 1, 2, 3, 4, 5, 6, 7 이건 지금 7개니까 이렇게 그리면 펩텐이거든요. 그죠? 펩텐이고 여기다가 내가 만약 사이드체인을 몇 개를 붙여보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붙일게요. 그럼 이거는 2번하고 4번에 붙은 거니까 2, 4, dimethyl 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이것인데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해 볼게요. 카본 체인을 늘렸어.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그쵸? 자칫 오해하시면은 diethyl 이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실수만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organic compound를 붙이는 거는 항상 가장 기다란 carbon chain, longest carbon chain possible로 찾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은 longest carbon chain이 바뀌었죠. 이게 longest예요. 이게 longest고 그러니까 side chain이 얘네 두 마리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름이 저것이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옥테인이야, 옥테인. 그쵸? 옥테인인데, 3번에 메틸이 붙어 있고, 1, 2, 3, 4, 5, 그리고 5번에 에틸이 붙어 있는 옥테인이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에틸이 메틸보다 알파벳이 먼저이기 때문에 에틸이 먼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5에틸, 3메틸 옥테인이 맞습니다. 물론 뭐 알파벳 순서까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일부러 그림을 찌그러지게 그려요. 그랬을 때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꾸게 그렸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longest chain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연결시키는 거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함정만 안 빠지면은 이름 붙이는 건 문제 없을 거예요. 자, 그건 됐고요. 그럼 중요한 걸 해보자. 중요한 거는 리액션이에요. 그쵸? 리액션. 어떤 아이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걸 하셔야 되는데요. 잠깐만. 이것도 잘 나옵니다만 이거는 아시죠, 여러분? primary, secondary, tertiary carbon의 definition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자, 리액션을 전부 다 적어보자. 여러분이 모르는 건 아니니까 적어보자면은 알케인은 free radical substitution 밖에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알키는요 addition밖에 안 해요. addition, 그렇죠? addition이라고 해도 되고 풀네임은 사실 electrophilic addition이야. 그리고 알코올은요 condensation을 할 수 있고요, 에스터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oxidation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코올이 옥사이드 되면은 알코올이 뭐 알데하이드나 키톤이라든가 카르복실릭 애시드로 바뀌는 거였어요. 그리고 할로젠이 이미 붙어있는 할로제노 알케인이라면은 nucleophilic substitution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벤진, 요즘에 잘 나오는 거. HL에서는 요즘에 진짜 잘 나오는 거죠, 벤진. 유일하게 electrophilic substitution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사실. 그렇죠? 이게 다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SM1, 2 이런 게 있는 건데, 자, 그래서 리액션을 보실 때요, 어떤 호모로거스 시리즈가 어떤 리액션을 하는지만 외우면 돼요.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알케인이 나오잖아? 그럼 알케인은 무조건 보자마자 아, 너는 알케인이니까 반드시 프리 레디칼 얘기했구나.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알킨이라면은 너는 보자마자 에디션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정해진 거야, 이미. 그래서 이것만 외우시면은요, 뭐 그 밖의 것들은 그냥 머리를 좀만 쓰면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 프로덕트를 맞춰라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 만들어지는 과정을 메커니즘으로 그려라 이런 경우는 좀 복잡하죠. 그거는 좀 공부를 해야 돼. 이것인데요. 자, 일단은 하나씩 따져볼게요. Free Radical Substitution은요, 메커니즘을 그리시오 문제. 요거 있죠. 이거 그리시오만 잘 하시면 됩니다. 저거 그리시오가 이제 옛날에는 저 5점 줬어요. 그리는 것만 가지고. 완전 최고죠. 꿀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5점까지는 안 주고요. 뭐, 잘 나오지도 않아, 이렇게는. 5점 너무 아깝잖아. 너무 쉬운 건데. 그냥 외우기만 하면 푸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따로 물어보고, 뭐, propagation 쓰시오, 뭐, 2점이라든가, 그죠? termination 중에 2개 쓰세요, 2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주고요. 그리고 전체를 다 하는 경우라면은, 뭐 5점까지는 안 주고 4점까지는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분 점수만 나오는 거니까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릴 때 화살표, 일렉트론의 움직임 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화살표 반쪽짜리 써야 돼요. 예를 들어 initiation이면은요, CL2가 있으면은 여기서 homolytic fission 하는 건데 그랬을 때 화살표가 이렇게 잠깐만요. 화살표가요 반쪽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레디칼 두 개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일렉트론 두 개가 움직이는 뜻이고요. 이렇게 그리면은 화살표 반쪽만 그리면은 일렉트론 한 개가 움직이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쪽짜리 화살표는 프리 레디칼 만들 때 말고는 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 리액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킨은 에디션이죠. 얘는 진짜 쉬워요. 더블 본드 그냥 깨고 거기 붙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몇 개를 봅시다. 근데 뭐 알킨이 있으면은요, 여기다가 Cl2를 붙이면은 그냥 사라지고 Cl2가 두 개 붙는 거죠. 그래서 더블 본드를 깨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아이들이 붙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커니즘 그리시오도 나오니까 그건 잠시 보자. 혹시 가물가물 하시면은 그냥 이것만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알킨은 폴리머도 가능합니다. 그죠? 폴리머라이징. 이걸 항상 하시면 돼요. 더블 본드가 깨져버리면서 양쪽으로 서로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더블 본드가 있었을 때 여기가 뭐 X고 Y고 P고 Q다. 그러면 이 친구가 더블 본드를 부숴버리면은요, 더블 본드가 broken 돼버리면서 본드 하나에 일렉트론 두 개 들어있죠. 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드를 부숴버리면서 양쪽으로 손을 내밀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합체가 돼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네끼리 쫙 붙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블 본드라는 것은요, 상당히 리액티브 하거든요. 더블 본드는 옆에 누가 있으면 붙고 싶어요. 자, 더블 본드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블 본드가 강도는 싱글 본드보다 세요. 이거 조심하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얘가 있고 얘가 있으면은요, 당연히 더블 본드가 본드 스트렝스가 더 센 거예요. 왜냐면 두 개니까. 그죠? 근데 리액티브를 보자면은요, 싱글 본드는 조금 더 unreactive한데요, 더블 본드가 조금 더 리액티브합니다. 그러니까 더블 본드가 더 잘 부서지는 거예요. 자,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부서진다는 게 진짜 내가 힘을 줘가지고 때려 부시려면은요, 더블 본드 잘 안 부서져요. 싱글 본드 잘 부서져요.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근데 그렇게 때려 부시는 거 말고 뭔가 이런 식으로 케미컬 리액션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다가갔을 때, 예를 들어 근처에 뭐 BR2가 왔어요. 그럼 BR2는 리액션을 할 수 있는 아이잖아, 그치? 그럼 BR2가 와서 여기 붙고 싶고 여기 붙고 싶은 경우를 하면은 이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싱글 본드는 별로 리액트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BR2를 무시하고요. 그리고 더블 본드는 리액션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BR2가 있으면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케미컬 리액션 때문에 더블 본드가 사라질 확률은 더 커요. 근데 그렇다고 더블 본드가 싱글 본드보다 약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bond strength랑요, chemical reactivity를 항상 따로 구분지어서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케미컬 리액션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라면요, 더 잘 사라지는 건 더블 본드예요. 왜냐면 더블 본드는 누군가랑 붙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BR2랑 붙으면은 에디션, 근데 BR2가 아니고 딱히 붙을 친구가 없어. 지네끼리 붙어버리면은 폴리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원리입니다. 폴리머 문제는 뻔하죠. 모노머를 주고 폴리머를 그리시오 물어보든가, 아니면 폴리머를 주고 모노머를 그리시오를 물어볼 것입니다. 아니면 페이퍼 원에 나올 거고요. 너무 시시봉하죠. 시시봉한데 뭐 그래도 잘 나온 거라서 한번 보았습니다. 자, 알코올 옥시데이션 코어 토픽 중에서 원탑으로 제일 많이 나온 리액션이죠. 알코올이 변신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한테 알코올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 acidified 자 potassium 다이크로메이트를 매겨버리면은 여기가 더블 O로 변신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acidified 딕도CR7을 매겨버리면은요, 카르복실릭 에스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끝이야. 자, 이거를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위독서에서 배웠던 그 옥시데이션 데피니션 중에서 뭐 일렉트론을 버리고 하이드로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옥시전의 움직임을 보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옥시전이 지금 추가가 되는 중이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스텝에서는 분명히 옥시전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 adding oxygen이니까 맞구나, 옥시전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좀 더 생각해 보면은요, 이 첫 번째 스텝, 요 초록색, 연두색 여기는 옥시전 에딩 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근데 그래도 이거는 옥시데이션이야. 왜냐면은 카본 입장에서 옥시전이랑 붙은 본드가 한 개였는데 두 개가 됐습니다. 그쵸? 아까는 카본과 옥시전이 카본 입장에서 O랑 붙은 본드가 한 개였는데요. 지금은 카본 입장에서 O랑 붙은 게 두 개야. 그리고 여기서는 카본 입장에서 O랑 붙은 게 세 개야. 그러니까 옥시전하고 몇 개의 본드를 만들었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O가 추가로 생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시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이제 서머리 해놓은 게 이것이죠. 여러분이 많이 봤을 그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자, 너무 잘 나와서 지긋지긋해요. 지겨 죽겠어. 그만 좀 보고 싶은데 그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도 가장 meaningful한 리액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린 거는 이 메뉴 장면이죠. primary alcohol인 경우라면은요, oxidizing 하면은 aldehyde가 됐다가 조금 더 하면은 carboxylic acid가 됩니다. 둘 다 만들어져요. 믹스처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믹스처가 나오기 싫은 경우라면은요, primary alcohol에서 aldehyde까지만 가고 싶은 경우라면은 acidified K2CR2 7 한 다음에 distillation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알데하이드까지만 가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카르복실릭 애시드까지 가능한 한 최대한 억제하고 싶다. 그런 경우라면은 acidified potassium dichromate under reflux가 돼야 되는 게 있었죠. 자, 디스레션이랑 리플럭스가 뭔지는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다 아시면 되는데요. 뭐 조금 얘기해보자면은 리플럭스라는 거는 그냥 계속 옥사징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컴파운드에다가 오를 넣고 계속 막 반복시켜가지고 기계적으로 억시즌을 엄청나게 잘 매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확실하고 강력하고 에피션트하게 억시전을 너무너무 잘 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내가 먹을 수 있는 최대한의 옥시즌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디스틸레이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디스틸레이션이 맞아요. 그 끓여가지고 그쵸, 보닝 포인트를 가지고 구분 짓는 건데, 뭐 당연히 알데하이드나 카르복실릭 애시드는요,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보닝 포인트가 더 높을 거예요. 왜냐면 하이드로젠 본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코올에다가 K2CR2 7을 넣어가지고 억사이징 발생할 중인데, 그랬을 때 믹스처가 나와가지고 알데하이드도 있고 카르복실릭 애시드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은 보딩 포인트를 적당히 올려가지고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보딩하지 않겠지만 알데하이드는 보딩할 수 있는 정도의 온도를 맞춰버리면은 알데하이드만 퓨리파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디스틸레이션 하면은 알데하이드를 만들 수 있고, 리플럭스 하면은 최대한 가능한 한 억시데이션이 많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컨드리 알코올 같은 경우는 그게 되지가 않죠. 세컨드리 알코올은요, 그냥 키톤까지 가고 그게 끝이야. 왜냐면은 키톤에서는 추가로 OH를 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터셔리 알코올은 옥시데이션이 안 돼요. 왜냐면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억사징 하려면은 어쨌건 O랑 본드를 만드는 거니까 카본 입장에서는 H를 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죠? 저희가 H가 버려지는 과정은 여기서 표시는 안 했어요. 왜냐면은 뭐 그냥 중요한 건 아니니까. H가 떨어지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H를 버릴 수가 없죠. 여기서 만약에 옥시전 더블 본드 만들고 싶으면 카본을 버려야 되는데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카본은 잘 안 떠나가요. 그래서 primary alcohol, secondary alcohol, tertiary alcohol 구분 짓는 이거는 너무 쉽지만은 잘 나오니까 매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포타시움 다이크로메이트 K2CR27을 acidify 시키기 때문에 뭐 acidify라고 단어를 쓰시든가 아니면은 acidic하게 H2SO4를 같이 쓴다라는 걸 말씀하시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H 플러스를 쓰시든가. 얘가 색깔이 오렌지색인데요. 리액션이 발생하면 reduce 돼가지고 초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렌지에서 초록으로 색깔이 바뀌었다는 말이 나오면은 그거는 알코올 억세션 발생했다는 뜻이고요. 색깔이 여전히 stay orange라면은 리액션 발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비슷하게 KMNO4가 있어요. 조금 덜 파퓰러한 건데요. 얘는 purple인데 사용되면은 색이 사라집니다. 기능은 똑같아요. manganate. 그래서 reagent 쓸 때 당연히 여러분들은 Kr2CR27이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면 돼요. 이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 시험에서 얘 나오면은 그냥 똑같은 건데 색깔만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기능은 똑같아요. 둘 다 트랜션 메탈 아이언이니까 트랜션 메탈은 원래 약간 캐탈리틱하죠. 그래서 얘네가 캐탈리틱하게 그렇게 억시데이션을 좀 시켜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면 되고요. 그리고 substitution이 두 개가 추가로 있었죠. nucleophilic은요, 이제 할로젠과 알케인의 경우만 가능, 그쵸? 할로젠이 이미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뉴클리오파일이 들어오면은 할로젠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뉴클리오파일이 붙어버리는 거였어요. replacing 하는 겁니다. 그리고 뉴클리오파일은 90%의 경우에 하이드록사이드 아이온이야. 정말 가끔씩 cyanide ion, C- 나옵니다. 근데 이거면 돼요. 물론 과정을 그려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그 챕터 20 볼 때 볼게요. 그래서 이거면 되고요. electrophilic substitution 이게 진짜 중요하죠. 자, 코어 토픽에서 중요한 건 아니야. 챕터 20에서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H에서 중요한 건데요. 되게 쉬워요. 그냥 벤진이 있으면요. 벤진이 H를 6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그리지 않지만은요. 그러면 substitution이니까요. 벤진이 가지고 있던 H 중에서 하나가 떨어지고 다른 애가 그냥 붙으면 됩니다. 그죠? 끝. 이거예요. 그래서 리액션의 종류를 아시고요. 그 아이들의 프로덕트를 맞추는 거 잘 하시면 돼요. 그렇죠? 얘랑 얘랑 섞으면 이게 만들어질 것이다. 뿅. 그거면 돼요. 그게 다야. 그거랑 이름이랑 끝. 챕터 10.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보면서 봅시다. 어떻게 그 리액션이 발생하는가를 자세히 물어보는 거는 이제 챕터 20이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거를 볼 때, 챕터 20을 볼 때 보도록 합시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챕터 10 썸머리는 이거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냥 빨리 본 건데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혹시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공부가 더 된 상태라면은 조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요. 조금 더 그 리액션에 대한 걸 공부를 해주시고 뒤에 걸로 넘어갑시다. 알죠? 자, 우선 요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